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전유현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만성 피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약이니 온갖 약이니 몸에 좋다는 것을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런 보약이나 약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문제고 또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성 피로 해소와 기력 회복에 정말 효과도 있고 값도 저렴한 것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사시는 김순애 어르신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스스로를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농부의 아내라고 소개하셨지만 몇 해 전부터 하루 종일 쏟아지는 무력감과 불가해한 두통, 몸살 같은 감각 때문에 밭이 아닌 방 안에만 머무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몸을 일으키기 위해 의지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나른함이 씻기지 않아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물을 삼키셨다 하셨습니다. 종종 방문하시는 딸과 손주들을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주고 싶었으나 부엌 문턱을 넘는 순간 어지럼과 두근거림이 몰려와 이내 자리에 주저앉으셨다는 말씀에 저는 함부로 위로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김순애 어르신은 제가 말씀드린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기력을 회복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청하셔야 제대로 된 건강 비결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10대에는 키가 자라고 20대에는 활력이 넘치며 30대에는 어느 정도 몸의 균형이 잡히지만 40대부터 서서히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50대에 이르면 그 변화가 보다 뚜렷해집니다. 이 시기 많은 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전에는 안 이랬는데? 요즘은 기력이 없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에는 50대 이후의 신체 변화는 꽤나 체계적이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세포는 서서히 줄어들고 지방세포는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아무런 운동이나 근력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자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대사율도 낮아져 몸이 금세 피곤해지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영양소의 흡수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 50대 이후에는 쉽게 지치고 회복 속도도 더뎌지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들의 이야기는 이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시는 이정수님은 올해 57이 되셨습니다. 20년 넘게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이정수님은 작년부터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안 풀리고 예전보다 감기도 더 자주 걸리는 것 같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진 결과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만성 피로 증후군과 초기 근감소증이 동시에 의심되었고 특히 단백질과 철분 섭취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 끼니를 대충 때우고 점심도 김밥 한 줄로 때우는 일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쁜 생활 속에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고 이는 기력 저하로 직결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구에 사는 김영호님을 들 수 있습니다. 1965년생으로 올해 60이 된 김영호님은 30년 가까이 시멘트 공장에서 기계 정비 일을 하셨습니다. 체력에는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었지만 최근 1년 사이에 어지럼증과 손발 저림, 만성 피로가 심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김영호님은 경미한 빈혈과 함께 비타민 B12 수치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형성과 신경계 유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특히 중년 이후에는 위산 분비 감소로 흡수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김영호님은 정말 철이 없어도 빈혈이 올 수 있군요. 남자는 빈혈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듯 50대 이후 기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체내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며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바쁜 생활 속에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특정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백질, 철분, 비타민 B군은 이 시기에 반드시 충분히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을 돕고 철분은 혈액 생성과 산소 운반을 담당하며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피로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영양소를 몇 끼니 골고루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간편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혹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의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체력이 확 떨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그 무엇보다 식생활 관리와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운동도 물론 필요하지만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은 음식입니다. 특히 쉽게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가 고루 포함된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순대라는 전통 음식이 얼마나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음식인지 50대 이후의 기력 회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순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음식입니다. 시장이나 분식집,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음식은 그간 간식 혹은 분식의 한 종류로 여겨졌지만 사실 순대는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전통 음식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기력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순대는 맛뿐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큰 장점을 지닌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순대의 기본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대의 핵심은 소창 돼지의 창자에 각종 재료를 채워 넣는 것인데 보통 찹쌀, 당면, 선지, 야채, 고기, 양념 등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간, 허파, 오소리감투, 내장 부위 등을 함께 곁들이기도 하는데 이 모든 구성 요소가 실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고급 영양소의 집합체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단백질입니다. 순대에 들어가는 고기, 선지, 내장 부위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흡수율 또한 뛰어납니다. 특히 선지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 예방과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1부에서 언급한 이정수님과 박미자님의 사례처럼 50대 이후 특히 여성들에게 철분 부족은 흔한 문제인데 선지는 이런 철분 결핍을 채워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실제로 백지당 철분 함량을 비교해보면 선지는 시금치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순대에 포함된 내장류는 비타민 B군의 보고입니다. 특히 강간장 또는 간수은 비타민 B12, B, 비육가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와 피로 회복, 신경 건강 유지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김영호님처럼 비타민 B12 부족으로 인해 기력 저하를 겪는 경우 음식으로 이를 보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내장류 섭취입니다. 물론 내장류는 과다 섭취 시 콜레스테롤 문제를 유의해야 하지만 일주일에 23회 정도 순대를 포함한 식단은 오히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순대에 들어가는 찹쌀과 당면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찹쌀은 일반 쌀보다 소화가 잘 되며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 중년 이후 위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에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당면은 주로 탄수화물 성분이지만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작용이 있으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속이 약한 분들이나 노년층에게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순대는 보통 쌈장, 고추, 깻잎,
마늘 등과 함께 곁들여 먹는데 이 조합이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늘은 면역력 향상과 항균 작용, 고추는 비타민 C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도우며 깻잎은 칼슘과 철분,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 촉진에 좋습니다. 즉, 순대와 곁들여지는 기본 반찬 하나하나가 몸에 이로운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순대는 기력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식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갖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입맛이 떨어져서 한 끼를 대충 때우기 쉬운데 순대는 맛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간이 잘 배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물이나 국밥 형태로 먹을 경우 수분 섭취와 함께 체온을 높이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순댓국이 예로부터 속을 푸는 음식으로 불려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대의 영양학적 가치에 주목해 최근에는 헬스 순대, 단백질 순대 등 기능성 순대 제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쌀 대신 귀리나 콩, 단백질 분말 등을 넣어 건강을 강화한 제품들은 기력을 보충하면서도 열량을 낮추고 영양 밀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건강에 신경 쓰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순대는 식재료의 다양성을 통해 지역성과 계절성을 품고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는 들깨를 듬뿍 넣은 들깨 순대가 유명하고 강원도에서는 메밀을 이용한 순대가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담는 내용물과 조리법이 다르기 때문에 순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담은 건강한 식문화 자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순대의 영양학적인 장점과 기력 회복에 적합한 식품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생활에서 순대를 어떻게 활용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식사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섭취하는 방법이나 조리 방식이 건강에 적절하지 않다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대를 중장년층의 기력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식사 전략으로 삼기 위해서는 섭취 시기, 조리법, 식사 구성,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순대를 단순한 간식이 아닌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대는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분식점에서 소스와 함께 간식처럼 소비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순대와 함께 간, 허파, 오소리감투 등을 곁들이고 현미밥이나 보리밥과 된장국, 신선한 채소무침 등을 함께 구성한다면 영양소의 균형을 이룬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이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물론 무기질, 식이섬유, 비타민까지 고루 섭취할 수 있는 조합이며 중장년층의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대 섭취의 빈도와 시기를 기력 회복의 필요성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대는 체력이 저하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자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며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순댓국을 섭취하면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단백질과 철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찐 순대와 나물 반찬, 김치, 미역국 등을 함께 구성하여 지나치지 않게 섭취한다면 체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기온차가 크거나 감기와 같은 질병에서 회복 중일 때는 순대를 포함한 따뜻한 식사가 기력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조리 방법을 건강에 적합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순대는 기름에 볶거나 튀긴 형태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열량이 높고 포화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순대는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순댓국의 경우에도 국물 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고 드시는 것이 좋으며 소금이나 양념장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마늘, 생강, 대파,
들깨가루 등 향신 채소를 활용하여 맛을 더하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덜합니다. 네 번째로는 순대 섭취를 운동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순대는 단백질과 철분 함량이 높아 근육 회복과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되므로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 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한 뒤 순댓국과 밥, 채소,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찐 순대에 나물이나 된장국을 곁들여 가볍게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식단입니다. 운동과 순대 섭취를 함께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기력, 회복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순대는 단순히 몸의 기력을 보충하는 영양식품을 넘어서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 속에서 따뜻한 유대감을 나누는 정서적 식품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순대는 한 시대를 살아오며 일상 속에서 자주 접했던 음식으로 그 속에는 삶의 기억과 감정,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연계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차원을 넘어 순대를 통해 마음의 허기까지도 달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순대는 삶의 여러 순간에 함께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정서적인 위로를 줍니다. 어릴 적 시장 골목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먹던 순대, 젊은 시절 직장 근처 포장마차에서 동료들과 함께 나누었던 순댓국,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탁을 차려 먹던 순대, 반찬 등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순대는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고된 하루를 마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찾게 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만족감은 기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회복을 돕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순대는 이웃과의 정을 나누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직접 순대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문화가 존재하였고 명절이나 잔치와 같은 특별한 날에는 순대를 포함한 여러 음식을 함께 나누며 유대를 다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순댓국집이나 분식집에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식사 그 자체를 넘어서 사람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가 되며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삶의 변화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순대를 매개로 한 공동체 식사는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순대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사람들과 함께 숨 쉬어온 음식입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담긴 정성, 분식집 유리 너머로 보이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풍경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순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청춘과 가족, 노동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순대는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한 그릇의 위로이며 지나온 시간과 다시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의 매개체입니다. 순대는 그 재료와 조리 방법의 특성상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누군가를 위한 배려와 돌봄의 마음으로 연결되며 음식을 만든 사람과 먹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삶아주신 순대를 입에 물고 뛰어다니던 기억, 함께 살던 할머니가 정성껏 썰어주시던 따뜻한 한 접시의 정취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정서적인 포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순대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고 중장년층에게는 그 자체가 한 편의 삶의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컸던 시절, 순대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서민의 음식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몇천 원으로 순대 한 접시와 국물까지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기억은 당시에 팍팍했던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해준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 후 동료들과 소주 한 잔 곁들이며 나누던 순대, 급하게 끼니를 해결해야 할 때마다 찾던 분식집의 단골 메뉴였던 순대는 단순히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오늘 하루를 잘 버텼다는 인정을 건네는 작지만 확실한 응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순대는 개개인의 삶 속에 자리 잡으며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순대를 다시 찾는 이유는 단순히 익숙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녹아든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대를 씹을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과 풍경은 다시금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잊고 지낸 소중한 가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는 순대가 음식 그 이상으로 인간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